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구간 에코프로 BM 증시 하락에 대비해서는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적도 이미 다 발표가 되었는데 주가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수급적인 이슈로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조금 현재 구간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냉정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어쨌건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 JP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JP가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 좋아져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단순히 공매도 쳤던 부분에 대해서 숏 커버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코스닥을 금융투자가 거의 3조를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3조를 사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가 거의 6조를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은 기관이 많이 샀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 ETF가 있죠. 그죠? 코스닥 150 ETF가 있는데, 지금 이 ETF를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ETF. 자, 이 ETF를 에이스 코스닥 150 ETF나 우리가 코스닥을 쳤을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코스닥 150 있죠. 코스닥 150. 이 레버리지나 뭐 이런 부분들, 키움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 자, 이거를 만든 애들이 누구예요? 이걸 만든 애들이 키움증권이요. 키움증권이라고요. 이걸 만든 애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코스닥 키움 레버리지 ETF를 제가 개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1조를 매수했어요. 내가 1조 매수했어요. 그럼 이거 개인이 매수한 거로 떠요? 아니요. 코스닥 이거를 내가 1조 매수했으면 개인이 매수한 게 아니라 누가 매수한 것처럼 뜬다? 누가? 금융투자가 매수한 것처럼 뜬다고요. 왜? 키움이 만들어 놓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면은 어떻게 돼요? 뜨는 게 금융투자가 1조 산 것처럼 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방어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코스닥 150 ETF를 겁나게 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뭐하고 있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방어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방어해주면 좋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때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정말 무서운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 거 맞아. 움직임도 좋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자금도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도 방어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코스닥 150을 사게 되면 지금 이 에이스 아까 키움이면 키움 증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코스닥 1위부터 150위까지를 비율대로 사는 거다. 코스닥 1위부터 150까지가 쫙 150까지 종목이 150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조를 사면 이 시가총액이 1위는 뭐 30조, 2위는 뭐 25조, 3위는 20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율별로 다 사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종목을 다 사는 거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비율별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코스닥 150 ETF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뭐다? 연쇄적인 매도 폭탄이 발생하면서 코스닥이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만약에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애들이 누구냐? 코스닥 시총 상위주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주가 하락에.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방어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기관 단기적으로 ETF 자금, 외국인은 숏스키즈, 숏커버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걸 말씀드렸죠?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끊길 거고 개인의 예탁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나오면 거기다 신용물량까지 늘어난다는 구간 나오면 이거 반대매매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반대매매가 나올 거다. 반대매매가 나올 거다가 아니라 뭐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이 어때요? 잔고 수량이
870만 주 찍고 370만 주가 숏스퀴즈가 들어왔어요. 그죠? 370만 숏스퀴즈가 들어왔다. 아직도 공매도 정보가 얼마 쌓여있어요? 500만 주 쌓여있죠. 그죠? 그럼 이 500만 주도 결과적으로 숏스퀴즈 숏커버가 나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 애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손해보면 숏스퀴즈 숏커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올리면서 숏스퀴즈 숏커버 했지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에코프로 BM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ETF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을 하지만 이 외국인들도 결과적으로 숏스퀴즈 숏커버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뭐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회사가 좋아서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수급적인 이슈로 지금 굉장히 운이 좋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설 전에 지금 어쨌건 증시가 한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3.5% 코스닥이 마이너스 2.85%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 하방이 안정적으로 방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들의 ETF 풀매수로 안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숏커버로 주가 하방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선물을 사는 금융투자가 엄청난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개인들이 코스닥 150 ETF를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기 때문에 2배죠. 2배 추종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면 그죠? 2배 추정 ETF를 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레버리지와의 갭을 메꾸려는 흐름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겁나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레버리지 있죠. 요거 레버리지 2배짜리 이거를 겁나게 사고 누가? 개인 투자자가 겁나게 사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하락할 때 먹을 때 2배로 먹으려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는 것 같거든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선물 매수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레버리지에 엄청난 돈들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물을 2배로 살 수 없으니 현물을 조금 사고 이 비율대로 뭐 좀 더 큰 비율을 선물을 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선물에서 금융투자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선물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종목들을 사고 있다. 이것도 제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 돈일 거예요. 대부분. 그럼 제가 봤을 때 10조를 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예탁금이 줄어들었을 때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스피의 예탁금을 보시면은 일단 한번 꺾였거든요. 한번 꺾였어요. 근데 신용은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반영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영됐을 때 개인이 많이 사서 이게 줄어들고 만약에 신용이 더 올랐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반대면 한번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 종목이 엄청난 하락이 한번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하락 트리거가 발생돼서 밑에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이 물량을 받아주지 않고 한번 더 밀린다고 했을 땐 개미 무덤이 됩니다. 그럼 이건 올라가기 힘들어요. 뭐가 된다? 박스권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섹터 하나하나 개별 섹터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에코프로 오래 기다렸던 분이나 에코프로 BM 오래 기다렸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반대 매매 터지는 순간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어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한 번에 밀립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0% 20% 때려 맞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반대 매매 터지고 시작하면. 레버리지가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진짜 조심해서 좀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좋아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적 좋아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순익 같은 경우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에서 솔직하게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적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뭐냐면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라고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공매도, 숏커버, 숏스퀴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코스닥 150 ETF 패시브 자금이라는 이러한 후광이라는 효과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구간 오랫동안 물려 있었다라고 하거나 내가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지금 구간 너무나 좋은 구간이거든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기 너무나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빠지고 나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빠지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 좀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니까 잘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고, 내가 에코프로 지금 좀 대응하고 싶고 에코프로 BM 대응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그냥 매도 대응하시면 돼요. 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내가 타점을 디테일하게 잡고 싶고 지금 구간 그럼 매도하면 또 어디서 눌림목구가 나오면 거기서 또 다시 들어가면 되는지 뭐 그런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나오면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서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타점이 좀 더 정교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에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체크해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같이 좀 대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에코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너무 지금 구간 진짜로 수급이 좋아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대응하셔서 수익 꼭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